네, 자, 사무직이시고요. 예, 경험 과제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자, 땡땡님, 또 사무직 지원하셨는데요. 네. 뭐 사무직 지원하신 이유나 동기나 계기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무원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처럼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공무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진로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던 중 제가 이제 평소 취미가 네모로직이나 스도쿠 같은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꼼꼼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과 이제 세무직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경비인 세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어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꼭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뭐 사무직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는 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종합소득세나 뭐 연말정산 신고를 도와주는 소득세과도 있고, 그다음에 도와준다고요? 신고를 담당하는 소득세과도 있고, 이제 부가가치세과, 그다음에 법인의 세금을 담당하는 법인세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민원봉사실과, 그다음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징세과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본인 뭐 어떤 업무가 본인에게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하시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소득세과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세의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를 담당하고 있는 소득세가 이제 국가의 경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한다고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세수학부에 있어서 기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서 소득세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세법 지식이 부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여러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주변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해서 3.3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는 지인들이 있어서 제가 실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세금 신고를 직접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처럼 세법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소득세과에서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길러 그분들의 이제 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도와준다고요? 어, 소득세 세무사 사무실을 가셔야 되죠. 도와드리는 거면 사무공무원이 그걸 도와드리는 됩니까? 소득세 징수를 담당하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은 세금을 징수하고 검수하고 확인하고 안 내시는 분들을 내도록 하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네. 예, 뭐 저기 여러 가지 뭐 노력 적어 주신 게 있는데요. 뭐 어떤 부분들이 본인 국세청 업무에 좀 도움이 될 노력 경험 어떤 걸로 좀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납세자 권익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심의 사례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제가 이론상으로만 공부를 하던 세법이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이제 세무조사 확대에 관한 경우였는데, 이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 단순히 이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무조사 당사자 분께서 이제 확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으셔야 확대가 된다는 이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잠깐만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사전 네, 통보가 돼야지만 세무조사 그 내용이 적법하거나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의 취지가? 네, 그런 점도 있고, 이제 그 당사자 분께서 만약에 본인이 조금 확대에 대한 이유가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음? 이제 그게 통과가 안 되는, 네,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런 판례를 보면서 이제 제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이 실무에는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배우게 되어서 제가 후에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고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관련돼서
뭐 정기도 있고 뭐 수시도 있긴 합니다만 뭐 세무조사 절차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일단 납세자분께 네, 세무조사 당사자분께 5일 전에 아마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뭘 알고 통지하죠? 있습니다. 안 배우 혹시 그 셈법 강의 그 필기 과목에 이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배우기는 하는데 네, 숙제해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본인이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는 중에 네, 그죠? 세무조사는 원래 사전에 어떤 명목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일정도 조율하고 뭐 미루시겠다면 또 미루실 수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절차들이 다 돼 있고 네, 요즘은 가서 뭐 물 한 잔 안 묻어 먹기 때문에 생수병도 들고 갑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거기까지 그런데 뭐 만약에 본인이 뭐 이게 부당한 자료를 요구한다 싶으시면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네,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납세자 보호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네, 뭐 아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관심 있으신 것 같아서. 자, 알겠고요. 그다음 뭐 또 여러 가지 경험들 국세청 여러 가지 뭐 하는 일이나 정책 사업 같은 거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눈에 띄고 관심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가장 관심 깊게 봤던 정책은 AI 상담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처음으로 적용된 상담 서비스인데 종소세 신고에 관하여 납세자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AI가 대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직접 써보았는데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절차 같은 것도 문자로 보내주어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긴 문장을 말하거나 정확한 단어를 말하지 않으면 AI가 인식을 못해서 이제 인간 상담원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보완을 하여 다른 여러 세목에도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 세무서 추적 전담반 확대라고 관심 정책을 적으셨는데 뭐 추적 전담반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제 그 고액과 상습 체납자 분들을 이제 그 체납자 분들의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 탈루를 막기 위해서 신설한 반인데 이제 24년 기준 25개 팀까지 확대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SNS를 통해 이제 2024년 초 기준 우리나라 탈세액이 106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탈세액을 징수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비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점에 있어서 뭔가 조금 감명 깊게 보아서 관심 정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분들이 계시고 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도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이런 좀 고액 상습 체납자들 증세를 좀 하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명단 공개도 하고 있고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 분들을 뭐 감치하기도 하지만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뭐 출금도 하고 네. 뭐 예금 계좌를 막는다던가 아니면 출국 금지를 실행한다던가 하는 식의 방식으로 지금 예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세법 공부하면서 좀 뭐 개정이 필요하다 내지는 좀 뭐 좀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게 좀 있던가요? 배우시면서? 저는 아무래도 그 고액 상습 체납점들의 감치 기간이 30일이 조금 짧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일이란 기간이 어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30일만 내가 뭐 이런 곳에 감치했다고 저기 까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자면 네. 말씀 감치만 그냥 뭐 유주장에 계시는 거죠. 의혹을 하지는 않고 뭐 네. 세금을 대신 까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분들이 약간 30일만 깜빵에 들어가 감치되어 있다가 나오면 이게 좀 자유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기간을 더 늘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뭐 얘기 많이 적어주셨는데 혹시 뭐 질문 안 하셔가지고 준비하셨는데 답변 못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거나 자유롭게 들어볼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요새 아무래도 지금 항상 제일 최고로 대두되어 있는 점이 3.3의 오플로 이제 국세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3.3이 홍보를 할 때 국가에 귀속되는 세금이 있다는 것으로 말을 하면서 국가가 납세자분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하면서 국세청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세청에서도 3.3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 용역자 분들을 위해서 환급금 되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모두 체험 서비스 같이 손쉽게 이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같은 거를 이제 홍보를 강화하여 국세청의 이미지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많이 하긴 하는데 3.3이 워낙 많이들 하니 뭐 잘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컷하고 12분 했고요. 소감은요? 뭔가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뭐 아쉬운 게 있어요? 뭐 못한 거? 횡설수설한 면이 없지 않아서 그런 점을 조금 고쳐야겠다. 뭐 일단 뭐 그냥 무난하긴 하셨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이런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계속 제가 2번이나 쓰셔가지고 습관처럼 좀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은데 도움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인데 그거를 자꾸 친구들한테 뭐 지인들에게 뭐 납세 신고 도움을 줬다까지는 뭐 괜찮은데 업무적으로 내가 도와주려고 공무원 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께 알려주려고 한다 이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예 뭐 그런 얘기 가지 마시고 네. 아까 납세적 권익 이것도 뭐 제가 하셔서 맨 앞에 또 쓰시길래 네. 뭐 자랑하려고 썼겠거니 싶었는데 지금 되게 좀 이거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요. 되게 이게 되치기 당하지 말고. 네. 아니 뭘 불복을 했고 어떤 사안에서 이런 거를 했고 이런 걸 불복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뭐 이제 검찰을 치면 이제 위법 수집 증거나 압수수색 영장 들어갔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걸 집어와도 그런 증거력이 없어요. 아마 그런 걸로 좀 이치가 되는데 본인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니 어떤 거냐라고 물었는데 본인이 답변을 못하고 그냥 응수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러려면 아, 이런 건인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니 이런 것들. 근데 세무조사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죠? 뭐 특정 세목으로 해서 그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관련된 걸 봤는데 뒤지다 보니 연관된 게 딴 게 나왔겠지 아마도. 네. 그것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과세를 했더니 이 부분은 원래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데 이것까지 넣어서 과세했다. 이건 난 못 내겠다. 들어 누워갖고 소송을 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아니 이거 원래 하기로 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 탈세가 아니어서 봐주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검찰로 치면 이제 형사법으로 치면 이제 위법 수집 증거죠 이게. 위수증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들어보니 정황으로 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그 세무조사 물어보게 되니까 환지 아냐고 그러니까 그건 잊어먹어서 잘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또 얘기가 이제 막 산으로 가는 거지 이제. 네. 납세자 보호 헌장 나와 있잖아요. 세무조사 관련된 거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그것도 뭐 내용 아냐고 물어보는 질문도 실제로 기출에 있기도 했고. 네.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추적 전담반 얘기는 뭐 하는지 그 사례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 건데 너무 그냥 큰 얘기는 하셨는데 뭐 열심히 뭐 이런 얘기는 그 디테일이 좀 없죠, 그죠? 뭐 최근에 탈세 잡아낸 얘기를 하거나 고액 상습 체납자 뭐 탈세 잡아냈다 이런 보도자료 같은 걸 좀 보고 아 최근에 이런 거 좀 잡아내고 이렇게 해서 은닉재산이 이렇게 은닉한 거를 잡아내셨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예 106조 탈세 못했다는 얘기는 구제청이 나가서 죽어야 될 얘기예요. 그 무슨 자랑스러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실효적인 권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뭐 그건 뭐 여기 간 건 아니니까 증세 노력도 뭐 예, 뭐 요즘 인공지능 빅데이터 예전에 빅데이터에서 가족들 카드 내역들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는지 추적해가지고 은닉한 거 아 전처 이혼한 가짜 이혼한 전처 집에다가 숨겨놨구나 확인해갖고 쳐들어가가지고 예 금괴 뭐 등등등 했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영상 나왔어요. 네. 나는 알고 있잖아. 네. 뭐 그런 걸 듣고 싶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그냥 얘기 감치는 30일은 짧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좀 안 되고요. 예, 뭐 이렇게 법적 권한 없이 이것도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예, 이것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짧다는 얘기는 뭐 제 생각엔 별로 이렇게 적절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국세청이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 법의 행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짧네 기네 뭐 얘기할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나머지는 뭐 약간 이것도 좀 정확한 팩트 조사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체로 그냥 예, 팩트 체크를 좀 하시고, 예, 이런 거 좀 도임 이런 얘기 좀 조심하시고. 이거 뭐 단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하셨어요. 뭐 무난하다는 측면에서는 뭐 문제는 없는데 예, 예 무난 그 자체. 하지만 좀 팩트 부분과고 좀 디테일이 좀 없어요. 보면 다 좀 붕 떠 있는 얘기여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디테일을 체크를 좀 다는 아니어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데서는 그런 디테일이 조금 알아본 티가 좀 나고 좀 업무를 조금 아는구나 그런 얘기 좀 하시면 좋겠고. 네. 만약 이런 맥락에서 아이 뭐 얘가 뭐 그냥 뭐 현대 여기 보시면 열린음악회 어린이 국세청 무슨 식당 뭐 이런 얘기를 쓰시면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쓰시면 어떤 느낌이 들지는 알겠죠. 네. 붕 떠 있다고 이세 세무서가 아니고 공중 위에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이런 애들이 와서 납세자한테 독촉 전화 한번 하겠나 어디.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종합이 돼서 그다음 도움 이런 얘기까지 합쳐지면 뭐 좀 알고 오는 친구야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기가. 됐어요? 개념이 지금? 네. 세무조사도 뭔지 잘 모른다고 하지. 이러니까 네거티브 시너지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정리하시고 뭐 아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 중에서 최근 탈세 내용들 뭐가 좀 잡아냈습니다 이런 거 관심 있게 봤다. 뭐 소득세 관련돼서 뭐 이렇게 예, 뭐 대부분 소득세겠지. 뭐 법인세도 물론 큰 게 많지만 뭐 몇 개 좀 한두 개 정도 예시 정도 좀 기억해놓고 좀 쓰고 그죠? 이런 거 다 뜰데없는 거 다 빼고요. 그죠? 세에서 걷어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안 내면 어떻게든 쫓아가고 다 한 푼이라도 긁어 와야 되는 사람이고 서비스직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마인드 세팅을 거기에 맞춰서 예, 좀 뭐 그런 느낌으로 조금 리세팅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네. 예, 중간에 화면이 조금 안 비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그럴 수도 있지.